정종과 이방원은 이성계에게 존호를 올리기 위해 봉숭도감을 설치합니다. 존호는 왕의 공덕을 예찬하기 위해 올리는 칭호인데요. 아버지 이성계의 공을 드높이기 위해서였죠. 봉숭도감에는 좌정승 성성님, 우정승 민재, 판삼군 부사 하륜이 임명되었습니다. 4일 뒤 예조에서 존호를 올리길 개운 신무 태상왕 이라고 올렸는데요. 훌륭한 무예와 용맹으로 빛나고 밝은 운수를 처음으로 열었다 라는 뜻이었죠. 이방원은 존호 올리는 것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이성계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방원에게 이성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라고 존호를 올리는 것이 기특하구나.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다. 뜬금없이 이성계는 존호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존호는 원래 내 사람이다. 내가 뽑아 자리에 앉혔건만 왕위를 넘긴 후에 내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니 배은망덕하다. 게다가 무인년에 가을에 군사를 이끌고 변란에 동참했다니 충성이 없는 인사다. 존호를 올리며 아버지의 기분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을까 기대하고 온 이방원이었을 텐데 그런 이방원에게 묵혀놓은 속내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성계의 요구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는데요. 조영무는 내가 미천한 것을 불쌍히 여겨 지위를 주고 전장에도 함께했다. 지금에 이른 것이 모두 내 덕인데 이자도 배은망덕하다. 또한 이무는 조은과 조영무와 비할 수는 없지만 정도전, 남은 이들을 좋아하며 모의하며 너희들을 무너뜨리려 했었다. 이 셋이 너희를 따르며 아첨한다고 덕스럽게 여기고 대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너희가 나를 아비라 여긴다면 이 세 사람을 처벌하도록 해라. 이성계가 특정 인물을 꼬집어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 측에 가담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현재 공신들로 책봉된 인사들을 처벌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시 한번 이방원과 이성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정종에게 돌아와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논의 끝에 부득이 이성계가 말한 사람들을 기양을 보내기로 결정했죠. 조는 완산부, 조영무는 곡산부로, 그리고 이무는 강릉부로 보냈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방원과 정사공신들의 입장에선 아주 난감한 것이었는데요. 현재 세워진 조정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처사였기 때문이죠. 이에 사원부와 형조에서 상소하기를 지금 태상왕 전하께서는 까닭없이 죄를 주려고 하십니다. 이들은 태상왕께서 창건하신 대업을 지킨 것인데 이것이 죄입니까? 나라를 위해 적장자 상속을 바로잡은 것이 죄입니까? 전하께서는 오로지 순종하는 것만을 효도로 삼지 마시고 마땅히 지성으로 판단하소서. 이무, 조영무 등을 소환하셔서 전하의 공정함을 보여주소서. 하지만 정종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원부와 형조에서는 계속 사사로운 감정을 거두고 결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종은 끝내 이 셋의 유배를 거두지 않았죠. 정사공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죠. 좌정승 성성린과 우정승 민재와 문무백관이 몰려와 입궐하여 정종에게 주청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주청에 곤란해진 정종은 도승지 정구를 통해 삼성에서 올린 상소문을 아버지 이성계에게 전달하며 자신의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삼성에서도 이무, 조영무의 무죄를 말하고 문무백관이 모두 모여 주청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곤란한 상황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오직 명령대로 하겠으니 결정해 주십시오. 상소문을 확인한 이성계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내가 어찌 여기 있겠는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상황으로서 머물던 궁을 떠나겠다는 반응이었죠. 이를 알고 황급히 성성린과 민재, 대사원 권근 등이 태상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경등은 어찌하여 찾아왔는가? 전하께서 최근 불초한 한두 신하의 일 때문에 염려하신다 하여 신등이 찾아왔습니다. 나라 사람들은 모두 나더러 왕위를 잃고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한 때문에 정사공신을 미워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적장자에게 이미 왕위도 물려주었다. 내가 왕위를 넘기지 않았다면 나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을 것이냐? 내가 말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석방하는 것은 너희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에 최종 결정을 다시 정종과 이방원에게 넘겼습니다. 성성린과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이런 이성계에게 더 말할 수 없었겠죠. 이렇게 좌절된 사간원 사원부 형조의 의견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직무를 시행할 수 없다면서 사직하고 조정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강수를 두었습니다. 조정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으로 정종은 곤란해지니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나름의 절충안을 찾습니다. 정종이는 대하는 경외 종편이었습니다. 유배에는 자유가 없이 지정된 곳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풀고 중심이었던 개경을 제외한 어느 지역이든 원하는 곳에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처단은 아니었지만 이성계는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실록을 읽다 보면 정종이 중간에서 얼마나 곤란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권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동생 사이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정종 2년 10월 11일에는 태조 이성계의 생일을 맞아 남은과 정도전 이렇게 관련된 신하들을 용서하는 결정을 하면서 아버지 이성계의 마음에 작게나마 위안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참참문화사 권근을 불러 자신의 뜻을 전하려고 했는데요.